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률 통계에 의하면 50대 이후가 무려 90.9%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40대까지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데 50세 이후부터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여성의 발병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중년 여성에게 꼭 필요한 혈관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50세 이상이신 여성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H사의 이 사랑모아 CI 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보험플랜 119 채워봤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강의와 관련해서 또 증권 분석과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의 끝자리가 바뀌는 날이고요. 오늘도 역시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이 혈관 질환, 혈관 건강보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안수연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오늘은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죠. 심장, 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을 위한 혈관 건강보험. 네, 심장질환의 경우는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과 심장 혈관 질환인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심장이 괴사되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로 심장질환이라 하면 남성질환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성질환이 훨씬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50대 이상의 여성 남성의 경우는 발병 확률이 비슷한데요. 60대로 가면서 여성의 발병 확률이 54%, 절반 이상이 넘네요. 그리고 80대에 이르러서는 72%, 여성의 발병 확률이 무려 남성의 2.6배나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요. 여성의 경우는 50대 이후 폐경이 시작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현저하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내 몸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보시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또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심장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주로 50대 이후에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특히나 통증 없이 흉통이 없이 심장질환이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혹시 갱년기 증상이 아닐까 아니면 화병 아니면 소화불량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해로 비롯해서요. 병원을 찾아가는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확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0대부터 발병하는 위험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여성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 지방 혈증 등 50세 이후부터는 성인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지 이 50대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네, 보장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 500만 원. 이 암 진단비 500만 원은요. 모든 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좁아져서 협심증의 진단을 받으신다면 1,000만 원. 만약 심장이 괴사가 일어나서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고요.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동반하죠. 그러면 이 34대 특정 질병 수술비에 심장 수술비 400만 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장 관련 수술비 있죠. 600만 원 해서 수술비로 1,0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수술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장 예시입니다. 만약 협심증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34대 질병 수술비로 400만 원, 그리고 심장 관련 수술비로 6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심장이 괴사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하셨다 하시면 진단비 3,000만 원 받으시고 34대 수술비 400만 원, 그리고 급성 수술비 200만 원, 그리고 심장 관련 수술비 6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발병 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보험료죠. 그러면 이 보장을 받는데 얼마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될까요? 네, 이 플랜은 무해지기 때문에 납입하는 중간에는 해장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20년 납입이 끝나면 오히려 내가 낸 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같은 보장을 쭉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20대는 2만 원, 30대 2만 원, 40대, 물론 40대부터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2만 원 약간 넘습니다. 50대 27,151원, 60대 31,797원이고요. 이 플랜은 0세부터 70세까지 모든 여성, 남성이 다 준비가 다 가능한데요. 아직까지 한국 경제는 남자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남성입니다. 하지만 왜 여성만 표시했냐? 요즘은 여성이 위험률이 더 높고요. 물론 남성도 같이 준비하셔야겠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50대 이후 중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보장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더 앞으로 유익하실 것 같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50대 이상 중년 여성을 위한 혈관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증권 분석 시간인데 내 보험도 잘 모르겠으니까 봐주십시오 라고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또 풀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근석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텐데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H사의 사랑모아 CI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앵커님은 CI 보험 그러면 뭐 떠오르는 내용이 있나요? 전문가님들이 CI 보험을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당장 기억에 나는 건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암이나 어떤 진단보다는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보험금을 탈 수 있다라는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제가 맞습니다. 잘 알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CI 보험 그러면 여러 방송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중대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보험금 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중대한 질병 수술의 그 발생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터치하지 않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대한의 그 약관에 있는 개념 정리하고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 위주 그리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장애평가 방법이 어떤지 그런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H사의 사랑모아 CI 보험, 이 보험은 이제 2종 표준체로 되어 있습니다. 2종이라는 거는 CI 보험은 1종하고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50% 선지급형이고요. 그 다음에 2종은 이제 80%가 그 케어 프리 보험금이 먼저 선지급되는 네네. 그런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 보면 이제 기타란에 이제 부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에 2년 걸렸다는 의미인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사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 분류표라는 그런 표를 이용해서 우리 신체 부위를 한 50가지 정도로 나눠 놓고 지금 22번은 이거 전립선에 대해서 2년의 부담보가 걸렸다는 네네.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보험자께서 전립선 보험가입 2004년이니까 그 전에 아마 전립선쪽에 약을 투여하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네. 보험회사가 이제 부담보 2년 걸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오늘 발표 순서는 일단은 사랑모아 CI 보험의 어떤 주계약 그리고 선택특약인데 선택특약 중에서도 CI 추가 보장, 수술 보장, 재의료, 재사망, 재보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계약의 여기 용어는 이제 케어 프리 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뭐 리빙 케어 보험금 쓰고 CI 보험금 쓰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핵심 사항은 말씀드리면 가입 금액이 지금 2,500만 원인데 아시겠지만 CI 보험은 건강보험하고 종신보험을 결합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전 계약일 해당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 다시 말해서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이 발생하게 되면 2,500만 원의 80%인 2,000만 원을 선지급하고요.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에 5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2,5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CI 보험의 CI라는 의미가 이제 크리티컬 일리스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중대한 질병, 뭐 치명적 질병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이 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을 6가지, 중대한 수술을 4가지, 중대한 하식 및 부식으로 이렇게 이게 진단이 되면 1회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암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대한 암이라 그래서 C코드 나오고 악성 신생물이면 일반암처럼 침륜 파괴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네. 그리고 말기가 들어가는 이런 질환들은 좀 받기가 좀 까다롭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세부사항을 보면 각각의 또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받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랑모아 CI 보험은 사업방법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보험이 이제 2004년도에 만들어질 때 이 특약이 19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CI 추가 보장, 재보장, 재의료 특약, 재사망, 수술 보장 요것만 보험료 해당되는 걸 가입하고 선택으로 가입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있는 이 보험은 CI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대한 질병 수술 발생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 CI 보험을 2004년이니까 좀 10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턱대고 뭐 해지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해당되면 한번 참고할 사항입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은 3년마다 재산출하여 신계약에 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보험에서는 2004년도 6월 달에 가입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2004년 6월이니까 3년이 지난 2007년 6월 달 되면 가입하거나 3년 동안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중대한 질병 수술을 청구한 경우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 보험금을 보고 다시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예측했던 것보다 CI 발생이 적어가지고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네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이 바뀌고 되면 보험료 정액이나 감소가 있을 수 있겠고는 보험료를 좀 낮춰준다든지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보험료에다가 손을 대는데 네. 이 중대한 질병 그다음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료에는 손을 대지 않고 보험가입 금액 정액으로 환원한다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2,500만 원이 지금 가입 금액인데 네. 만약에 이게 3년 또는 뭐 6년, 9년 이렇게 됐을 때 보험회사가 예청했던 것보다 CI에 대한 수술이나 질병이 적게 나갔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정액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 정권을 지금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과연 내 보험이 한 10년 넘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만약에 가입 당시보다 정액이 돼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체크해봤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중대한의 의미를 약관에 있는 내용하고 일반 그러면 뇌졸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및 뇌경색 분류표에 있는 이 거미막 출혈 I60 코드, 그다음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뇌출혈 I62, 뇌경색 I63, 즉 CT나 MRI를 찍어가지고 이 진단의 요건이 맞으면 여기 해당되는 진단비가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대한 뇌졸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뇌혈액 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즉 언어장애라든지 운동실조,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또 2004년도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럼 2004년도에 장애 등급 분류표가 있습니다. 네. 그 장애 등급 분류표에 밑에 있는 이 수시간호 상태가 돼야지 중대한 뇌졸중을 주겠다 그러니까 시간이요? 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예, 저 다음 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수시간호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약관으로 보면 네. 첫 번째는 생명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 동작이라든지 음식물 섭취 동작, 옷 입고 벗기, 배변 변효, 그 뒤처리, 목욕 이런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동 동작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이 2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 이상의 제한이 있어야지 수시간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중대한 뇌졸중 지급하겠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중대한의 의미가 되게 까다롭게 돼 있다고 네,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 즉 간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돼야지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해서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장기 이식을 한다든지 또는 이 장기 이식이 안 되면 생명 유지가 어려워서 네. 평생 동안 혈액투석 같은 걸 해야 될 경우 이럴 경우에 중대한 뇌졸중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경학적 결손이 이 수시간호 상태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이 돼야지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까다롭습니다. 그게 2004년도 가입 시점이고요. 네. 요 밑에 있는 2005년도 4월 1일 이후로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장애분류표가 개정되면서 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장애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애 상태를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2005년도 4월 1일 이후 가입 CI 보험을 가입한 사람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로 해서 25% 이상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중대한 뇌졸중 인정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보험 드신 분들 수시간호로 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05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금 타기가 더 어려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시간호 이 세 가지 요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2005년도 4월 1일 이후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평가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시간호의 그 개념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벗기 등에 대해서 각각 지급률로 몇 퍼센트, 그게 합산해서 25% 인상되면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특약 중에 첫 번째는 이제 CI 보장 추가 특약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는 이 소액 치료비 관련함인데 감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전문가들이 위한 소외감과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초기 악성 흑색종, 두 번째는 기타 피부암, 세 번째는 초기 전립선. 이거 세 개를 소액 관련 치료비를 하고 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보장 부분은 생명보험사는 아시겠지만 그 수술 분류표에 의해서 종수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각 2%, 5%, 10% 가입 금액에 지급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거 제가 1종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탈장 근본 수술이나 각막 이식술, 그다음 2종 같은 경우에는 사지절단술, 갑상선 수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3종 같은 경우는 위절제술, 뭐 악성 신생물 건치 수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의료 특약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재해로 인해 가지고 골절 받으면 골절 진단비 주겠다는 거고 수술을 받으면 또 수술비, 재입원하면 3일 초과 1일당 각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례로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게 보겠습니다. 예. 2007년 8월 13일 이제 피보험자가 빙판길에 넘어진 사고로 해서 좌측 팔꿈치 쪽에 골절로 인해 가지고 사고 당일 공공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다음 날 수술하고 25일 날 퇴원한 이런 사례에서 지급보험금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팔꿈치 쪽에 골절이 있기 때문에 골절 진단금이 1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로 인해 수술을 다음날 했기 때문에 2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재입원 급여금은 8월 13일 입원해서 8월 25일 날 퇴원했으니까 25에서 13을 빼면 12일 정도요? 12의 1이니까 이제 13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13일에서 13일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4일 이상 입원한 경우는 맞으나 3일 빼고 네네. 그래서 10일에 5천 원에서 5만 원, 그래서 총 4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2017년 8월 13일 날 가입한 보험이니까 금년 한 2월쯤 되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팔꿈치 부분에 대해서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이 가능하겠고요. 거기에 평가에 따라서 장애 급여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해사망 특약은 이거는 이제 휴일하고 평일의 교통재해로 구분하고 각각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요. 다만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일 경우에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50%가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장특약은 좀 전에 제가 사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재해장애급여금. 재해장애급여금도 교통재해로 해서 2급, 6급 장애 시 각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재해일 경우에는 50% 지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재해장애 부분에 대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2004년도 이 보험이 지금 나왔는데 2005년도 3월 30일 이전의 장애평가 방법은 생명보험사는 장애등급 분류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후유장애 지급률표로, 그리고 평가 방법은 생명보험사는 등급 급수, 즉 1급부터 6급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지급률 퍼센트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는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손해보험사는 신체 부위를 11개 부위로 해서 크기에 따라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평가 방법도 생명보험사는 1급부터 6급,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렇게 되면 생명보험사 가입하신 분하고 손해보험사 가입하신 분의 보험금이 같은 사고가 나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 장애 등급 분류표가 개정 통합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4월 1일 이후에는 장애 분류표라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고 신체 부위를 13개 부위로 분류해서 가입 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로 지금 현행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 같은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장애보험금이 얼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입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무시하고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후유장애 내용을 보면 두 기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에 생명보험사는 2급으로 해가 7천만 원이 지급되는데 반해서 손해보험사는 80%인 8천만 원, 1천만 원 더, 같은 장애가 있어 1천만 원 더 지급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눈이 멀었을 때는 생명보험사는 3급으로 5천만 원이 지급되는데 반해 손해보험사는 60%로 6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고도의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 가입하신 분은 4급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또 손해보험사가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비장 또는 한종 신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는 5급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지급되는 데 비해서 손해보험사는 또 34%가 3,400만 원, 다시 말해서 1,9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급 보면 두부 및 안면부 추상을 남겼을 때는 생명보험사 가입하면 1,000만 원, 손해보험사 가입하면 500만 원 정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결국은 어떤 보험을 본인이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입 금액의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좀 최종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CI 보험은 중대한 의미 때문에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지만 중대한 질병 수술에 대한 발생률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신 분들은 그 내용에 내가 가입한 증권의 보험가입 금액이 정액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액됐으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CI 보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CI 보험보다는 요즘 그 GI라 그래가 제너럴 일리스라는 보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받기 쉽고 문턱이 낮은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 위주의 쏠림 가입보다는 비교해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런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는 그 시대에 맞고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 즉 대표주자의 보험을 가입하는 게 경제생활하는 보험생활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내보험 바로 그렇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H사 사랑모아 CI 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CI 보험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 기간과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꼭 저희에게 문의 주십시오. 저희 증권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 우리 아들한테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예. 네, 지금까지 보험을 제가 내다가 요거를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제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해도 괜찮은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세요. 아드님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우리 나이로 29이에요. 29 되셨고요. 네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잘 받아봤는데 아드님 앞으로 총 2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네. 예, 흥국화재보험이랑 대한생명의 CI 통합종신보험 이렇게 2건이시네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특별하게 가족력이 있는 거는 아니고 네네.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제가 뭐 어떤 거를 얘기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저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이 해 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가입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잘했다고 했는데 또 이제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잘한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셨어요.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잠시 뒤에 안수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9된 아들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한생명에서 CI 통합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2015년도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흥국화재에서 행복통합보험 가입을 하셨네요. 한 달에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다시 보겠습니다. 29살 된 아들 보험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대로 괜찮을지 보장이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안수연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보장 내용을 봤는데요. 네. 준비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한 유니버셜 CI 종신보험부터 한번 볼게요. 2009년도 그 자녀분이 미성년자 때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사망에 대한 보장이 4천만 원 있고, 이게 CI 보험이다 보니까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등 이 중에 먼저 걸리는 질병이 먼저 보장이 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없어지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 보장면으로서만 보면은 한 30% 정도의 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보완으로서 이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1,000만 원씩을 이제 추가하셨는데, 이 또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그 질환은 뇌나 심장에 관련돼서 한 10% 정도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망은 참 준비를 잘 하셨는데 만약 보장성으로 봤을 때는 10%, 30%의 보장이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특약을 보시면 암 통원 특약 2만 원, 그리고 특정 상병 통원 특약 2만 원씩 있는데 이 특약은 지금은 준비할 수가 없는 특약이라서 참 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입하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특약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사망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자녀분이 지금 20대 후반이시잖아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그러면 사망값을 4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지금 준비하신다고 보면 한 7만 원이나 8만 원 정도를 내야지만 그 4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보장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무래도 특약이 80세까지라서 한 가지 더 준비하신 것 같은데 2015년에 준비한 프리미엄 한복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은 계속 비갱신이지만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특약들이 5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네. 혹시 시청자님 알고 계셨나요? 갱신인지? 아니,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보장은 좋은데. 그렇죠. 보장은 참 좋아요. 네. 만약 이게 오르지 않고 계속 쭉 갈 수 있는 보장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보장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5년 갱신이기 때문에 자녀분이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앞으로 남은 생활을 생각하시면 한 14번 정도는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오르는 폭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보장,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주요 3대 질환이기 때문에요.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린 지금 다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한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은 유지하시되 불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약간 감액하시고 유지하시는 거를 좋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행복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상승될 요인이 있으니까 지금 정리하시고요. 플랜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지금 보험료가 한 12만 원 넘게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보험을 일부 조정을 하시면 한 9만 원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보장이 이걸로 너무 부족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그 3대 중요 그 질병에 대해서 10%나 20%가 아닌 100% 보장이 되는 암의 경우는 사실 모든 암이 보장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발병 1위입니다. 이 갑상선암을 얼마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암보험이 이제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자녀분이 30살 이전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에 관련돼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이 어린이 보험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뇌혈관 진단금 2천, 허혈성 진단금 2천, 이거에 따른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해서 암 4천, 444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보험료가 7만 원대예요. 물론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하면은 보험료는 약간 오를 수 있지만 보장은 어차피 내 생활의 일부잖아요.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내 생활비의 일부를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20년 납보다는 30년 납으로 구성을 하시면 보장을 더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30년 납 100세 기준으로 해서 7만 원대에 암 4천, 혈관 4천, 4천씩 준비하시면 진단금 4천씩 더 보장 받을 수 있고 혹시나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비도 34대 질병수술비에서 400만 원, 또 뇌나 심정, 그 인공관절 수술비라고 해서 사실 지금 당장은 인공관절 수술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시면 그 50대 이후 노년 준비하실 때 이 보장으로도 쭉 계속 갖고 가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린이 아. 보험이 아직 가입 가능한 나이세요, 아드님께서? 그러게요. 저도 지금 궁금한 게 네네. 우리 애가 성인이고 이제 30이 눈앞에 닥쳤는데 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이게 되는 건지 그건 좀 많이 궁금해요. 만으로 30세까지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예전에는 어린이면 뭐 20살 그 성인만 그 어린이라고 했는데 보험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같은 경우 요즘 출생률이 많이 현저하게 낮아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어린이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어린이 보험의 장점은 암은 다 똑같은 암입니다. 하지만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어린이 보험에서만 3천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나중에 자녀를 위해서 물려주실 때 크게 어머님이 칭찬을 받으실 것 같네요. 근데 저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기 제가 뇌졸중이나 뭐 뇌출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뇌혈관 진단이고 뭐 허혈성 심장 진단이고 뭐 이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요. 네, 뇌졸중이라 하면 그 머리에서 그 막히거나 터지는 거를 보장하는 게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뇌혈관이라 하면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뇌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예.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발병 확률이 10%지만 주로 이제 대부분 차지하는 거는 심장 관련돼서는 협심증입니다. 하지만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에서는 보장이 힘들고요. 허혈성 진단금을 준비하셔야지만 협심증이 보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녀분은 뇌혈관이나 허혈성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애들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성인도 가능하지만 성인은 아무래도 발병 확률이 높죠. 그래서 네. 성인분들이 준비하시려면 1,000만 원까지는 준비하시기 힘드시고요. 한 500이나 600만 원 준비하실 수 있는데 자녀분은 다행히도 아직 30살 이전이시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한 3천까지는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오늘 아드님 보험 문의하셔서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예. 들어보니까 시청자님과 또 배우자님 보험도 아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다음 분들이 지금 상담 대기 중이셔가지고요. 오늘 상담은 예,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전화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리고 있는데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예. 제가 지금 3개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예. 이 보험이 보장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닥터 보험이 따라 있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네네. 납입 기간은 이미 끝났고 보장 기간만 남아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아들하고 딸 앞으로 신규로 보험을 가입해주고 싶은데 더 좋은 자녀 보험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시청자님, 저희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는데 3건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아들 보험이랑 시청자님 보험을 섞어서 보내주신 건가요? 아, 어린이 닥터는 딸 보험이고요. 아, 이거 딸 보험이, 네네. 예. 아들 거는 지금 현재 밑에 퍼펙트 보험에 4인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그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행복 플랜은요? 아, 그거는 제 보험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가족보험 문의를 전반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들과 딸 앞으로 또 가족 보험 하나를 가입해 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네. 문의를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시청자님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 46이요. 46이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근석 전문가께서 아마 질문을 하실 거라서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께 사전에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삼성생명의 어린이 닥터 보험은 딸 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납입 기간은 끝났고 지금 보험 기간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동양생명 수호천사 행복플랜과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한 33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46대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이 가족보험을 유지하면 좋을지 또 개별적으로 아들과 딸에게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함께 여쭤보셨습니다. 이근석 전문가께 넘겨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보내주신 정권은 제가 좀 잘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보험을 지금 정권을 보내주셨는데 삼성생명 어린이 닥터 보험은 이제 어린이 보험인 것 같고요. 따님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동양생명 수호천사 보험은 이제 본인 거 아마 저축성 보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은 이제 4인 가족으로 이렇게 실비하고 기타 보장을 넣은 묶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험이고 또 보장 내역은 어떤 건지 그리고 함께 솔루션을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삼성생명의 어린이 닥터 보험은 어린이 보험인데 이 보험은 지금 2004년도에 가입하셔가지고 10년 내고 지금 보장 기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보장 내용은 이게 이제 자녀분이 따님께서 이제 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 1급, 2급, 3급 장애 상태가 되면 그 재활 치료 자금이 많이 나가는 그 보험 외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뭐 진단비나 수술 입원비 받는 보험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보험료가 지금 43,000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만기 생존 시, 다시 말해서 2028년 되면 기나이 보험료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아마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10년 후에 기나이 보험료나 지금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 전에 보험을 들어야지 자녀보험 보험료도 낮고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은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행복플랜은 이거 시청자분님 그 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사실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5만 원으로 이제 저축성 보험으로 가져가는데 보장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에 주보험에서는 400만 원 플러스 가상보험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특약에서는 800만 원 플러스 가상보험금이 나가는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로 하나 있다면 라이프 설계 자금이라고 있는데 보험 가입하고 2년 경과 후에 생존하면 9회 동안 지급합니다. 매월 4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보험인데 이게 이제 공시율 상품보다는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율 측면도 크게 좋지 않다고 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변액연금 이런 걸로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보험이 이제 문제보험인데 이 세 번째 보험은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입니다. 사실은 퍼펙트 통합보험 말 그대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통합했다 이런 보험인데 사실 이 퍼펙트 통합보험이 시청자님 어떤 보험인지 혹시 알고 가입하셨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고 가입했는데요. 실비만 지원된다는 뭐 그런 얘기만 듣고 제가 가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보험을 좀 분석해 보면 지금 4인 가족인 남편분 그리고 시청자님 그다음에 자녀 두 분의 실비보험 플러스 남편분하고 시청자님의 그 주보험 즉 사망보험금하고 그다음에 암치료 특약 기타 특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하고 따님 부부는 실비만 가입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지금 이게 23만 1,000원 정도 납부하고 23만 2천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이 보험은 사실은 주계약 주보험을 보면 웬만하면 보험회사들이 보면 상품에 CI 보험, 리빙케어 보험 이렇게 CI 말이 있는데 이 보험은 퍼펙트 통합보험에도 불구하고 주보험에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이렇게 진단이 됐을 경우에 가입금액 3천만 원에 50%인 1,500만 원이 지급되고 사망했을 경우에 1,50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그 지난달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 빠져나간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23만 1,000원이 가입할 때 금액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한 27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단위로 이게 갱신이 되면서 네네. 지금 실비 쪽에 보험료가 인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편분이나 시청자님 나이에 대해서는 이제 암치료, 그다음 뇌, 심장 쪽에 진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보완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1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닥터 보험 같은 게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났으니까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동양생명 수호천사 플랜 보험도 역시 정리 또는 유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은 조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 실손은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특약 부분에서 암치료 특약이나 재해상의 특약만 유지하고 나머지 주보험과 기타 특약은 좀 삭제 의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시청자님하고 남편분 보험은 남편분은 9만 원대, 그다음에 시청자님은 한 7만 원대로 해서 손해보험사에 상해 사망,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각 1억, 그다음에 진단비하고 뇌혈관 질환, 뇌졸중, 그리고 급성신경경색 진단비,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비를 가져가면 한 17만 원 정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보험도 문의하셨는데, 자녀보험은 30년 납 90세 만기로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보험료도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따님 같은 경우 5만 원 정도 하면 상해 사망 사경 후유장애 각 1억에다가 암 진단비 2천, 특히 이제 질병 후유장애로 5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사암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진단비, 기타 손해보험사의 여러 담보들을 가입하시면 자녀분도 한 11만 원대로 가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3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한 32만 6천 원 정도로 가져갈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최종 포인트는 자녀보험은 15세 정도에 이제 가입하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어릴 때 가입하는 게 보험료 측면이나 보장 측면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성인병 관련돼서 시청자님하고 남편분이 좀 부족하니까 그쪽에 진단비 플랜을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 이해는 됐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네. 가족보험으로 이렇게 묶어서 갖고 가고 계신데 따로따로 네. 하나씩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예, 방송 중에는 질문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예,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 방법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으시고 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좀 볼까요? 1985님께서 주셨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치매보험이 간병보험이랑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기셨고요. 안수현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한 게 치매보험이고요. 간병보험은 65세 이상을 이제 기준으로 원인을 따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때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65세 미만이라면 뇌에 관련된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이런 뇌 쪽 관련돼서 진단을 받으셔야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치매랑 간병보험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간병보험이 치매보험보다는 보장이 훨씬 더 넓고요. 65세 이상에는 사실 다치거나 아파서 남의 도움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 013-3366-0110번입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문의는 주말 동안에도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